시청자를 끌어들이는 드라마 카지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평론가님과 드라마 미끼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요즘에 정말 또 OTT 드라마가 인기예요. 네, 그중에서도 네. 단연 화제가 되고 있는 게 바로 이 카지노가 아닐까 싶은데 오늘 또 핫한 드라마를 갖고 나오셨습니다. 자, 지난 연말에 시즌 1 그리고 지난달에 시즌 2가 공개가 됐는데 우선 안 보신 분들을 위해서 어떤 작품인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뭐 안 보신 분들이 또 보셔야 되기 때문에 아주 간략하게 스포일러를 뺀 간략한 줄거리를 말씀을 드리면 네. 카지노 왕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인생 정말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겪었다고 할 만한 그런 특별한 인생을 산 사람이죠. 우여곡절 끝에 카지노의 왕이 된 이 캐릭터 차무식이라는 캐릭터입니다. 네. 차무식이라는 캐릭터가 살인사건에 휘말리면서 모든 것을 잃게 돼요. 네. 그리고 나서 또 생존과 이 목숨을 걸고 인생 마지막 배팅을 시작하는 이야기를 그리고 있는 게 바로 이 OTT 드라마 카지노입니다. 네, 나머지는 직접 확인하세요. 네, 그리고 제가 뭐 이 예. 드라마 일단 말씀을 드리면 우리 김유리 아나운서님도 보셨다니까. 그런데 네. 사실 시즌 1보다 지금 방송이 되고 있는, 지금 공개가 되고 있는 시즌 2가 훨씬 재미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개인적으로 물론 다르게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시즌 1 같은 경우는 호불호가 확실히 나눠졌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재밌다라고 느끼고 보신 분들도 계시지만 좀 늘어진다고 느낀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차무식의 히스토리에 방점을 둔 맞아요. 게 시즌 1이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시즌 2에 비하면 속도감이 다소 처진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시즌 1, 2, 이 두 가지를 다 한꺼번에 보게 되면 시즌 1의 이유가 시즌 2에서 분명히 드러나거든요. 그러니까 시즌 1이 이렇게 느릴 수밖에 없었던 것, 느리다고 생각하면서 보셨던 분들, 저도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시즌 2를 위한 빌드업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시즌 2에서 이 차무식이 하고 있는 모든 행위, 사고방식의 기저가 되는 게 바로 시즌 1의 히스토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시즌 1 보신 분들은 시즌 2 보고 계실 거고, 시즌 2를 시작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시즌 2만 2가 보는 분들. 사실 이 언론 보도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호평을 받으면서. 그러다 보니까 카지노에 관심을 갖지 않다가 이제 관심을 갖고 보신 분들이 다시 시즌 1을 보시면 훨씬 더 재미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시즌 2의 이 차무식 캐릭터가 이해될 수 있는 건 네. 시즌 1이 바탕이 되기 때문인데, 어쨌든 속도감과 몰입감이 상당히 높은 게 지금 시즌 2인데 이 공개되는 방식이 넷플릭스하고는 상당히 다릅니다. 네, 감질나요. 그렇죠. 감질나죠. 예. 많이 기다려야 돼요. 그러니까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한꺼번에 공개를 하거나, 또 요즘 넷플릭스 이렇게 공개하는 거 지금 호불호가 또 나눠지고 있죠. 쪼개기 공개를 해서 시즌 1 통으로 공개를 하고 시즌 2 통으로 공개하는 이런 방식을 취하기도 하는데, 네. 지금 카지노 같은 경우는 시즌 2를 예를 들자면 1, 2, 3회는 한꺼번에 공개가 됐어요. 하루에. 그리고 4회, 5회는 한 주 간격으로 지금 공개가 되고 있거든요. 네. 앞으로 6, 7, 8회 역시 마찬가지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반응이 극명하게 나뉩니다. 그러니까 디즈니 플러스 같은 경우는 역시 전략이 통했다라는 네. 입장이에요. 왜냐하면 시즌 1보다 지금 시즌 2에 대한 시청자들의 반응도 뜨겁고 시청층도 늘어났기 때문에 우리의 전략이 통했다라는 입장인데, 사실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한 주마다 보는 것, 기존의 TV 드라마 미니 시리즈를 보는 느낌이 나잖아요. 예. 근데 OTT 서비스는 사실 기존의 TV 미디어와는 다른 차별점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이 공개하는 방식에서 비롯되거든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나운서님처럼 굉장히 감질난다, 기다리기 힘들다,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네. 뭐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라면, 만약에 이 넷플릭스처럼 한꺼번에 공개가 됐다면 좀 더 반응이 한꺼번에 뜨겁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그럴 것 같긴 들거든요.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16부작인 거예요. 예를 들자면 시즌 1이 8회, 시즌 네. 2가 8회예요. 그래서 16회인데 16회가 한꺼번에 공개가 됐다면 1회부터 8회까지 해당되는 시즌 1에 대한 호불호가 전 나뉘지 않았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16회를 즐겁게 볼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이게 나뉘고 또 한 회당 이렇게 공개가 되다 보니까 반응이 여러 가지인 것 같은데, 뭐 제가 볼 때는 디즈니 플러스가 넷플릭스에 비하면 지금 지명도가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렇죠. 그리고 알려진 작품도 넷플릭스에 비해서 그 많이 수가 적죠.
그렇죠. 굉장히 적죠. 그러니까 넷플릭스 입장으로는 뭐 시즌 1 통으로, 시즌 2 통으로 내지는 작품 하나를 통으로 공개해도 상관이 없지만 디즈니 플러스는 한 해 한 해 공개가 될수록 언론 보도가 계속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디즈니 플러스라는 언급이 계속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점을 노려서 이렇게 공개를 한 게 아닌가라는 추측도 가능해 보입니다. 일리가 있네요. 제가 듣고 보니까. 네. 네, 그렇다면 뭐 이해해 줄게요. 자, 매력 있는 배우들이 또 꽤 많이 나와서 정말 보는 즐거움이 또 있어요. 그 중에서 특히나 오랜만에 또 드라마에 출연하는 최민식 배우의 열연이 굉장히 주목을 받았고 저도 진짜 완전 팬 됐거든요, 이번에. 그렇죠. 네. 그러니까 최민식 씨의 진가를 잘 알지 못했던 분들이 카지노를 통해서 이 차무식이라는 캐릭터는 최민식 씨 이외에는 이렇게 연기할 수 있는 배우가 없다. 맞아요. 역시 명불허전이다. 이런 지금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데이터 이 순위로도 직접 지금 인기를 실감할 수 있는데요. 이 빅데이터 분석한 결과가 있죠. 영화배우 브랜드 평판 2월 1일부터 이 말까지 이 조사를 한 결과입니다. 3월 첫째 주 조사 결과를 보면 1위가 최민식 씨고요. 우와. 2위가 그 굿시아리를 하게 만들었던 손석구 씨. 오. 그리고 최근에 가장 큰 이슈를 몰고 왔던 배우가 송중기 씨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여러 재혼과 가지로. 임신 소식을 전하면서 가장 큰 이슈를 몰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3위입니다. 뭐 일단 차무식이라는 히스토리, 이 히스토리를 완벽하게 연기할 수 있는 배우, 사실 최민식 씨 이외에는 생각이 안 날 정도로 네. 큰 존재감을 주는 그런 연기력을 맞아요. 펼쳐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지노2를 지금 보시는 분들 최민식 씨 연기 보는 맛에 카지노2를 본다라고 이야기하실 정도거든요. 상당히 뭐 공을 세우고 있는 배우 가운데 하나라고 볼 수 있고요. 역시나 최민식 씨 연기 공력이 지금 35년이에요. 이야. 35년 그 오래된 이 내공이 거저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걸 이 카지노 차무식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체 불가 존재감을 뽐내는 배우라는 평이 나오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야말로 연기 장인이신 것 같아요. 네. 너무 잘 보고 있는데요. 자, 뭐 아까 2위를 했다는 우리의 구씨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손석구 씨. 자, 연기 변신이 돋보이는데 보통은 좀 악역이 많이 잘 어울리는 배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에는 형사로 아주 또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범죄도시 2에서 빌런의 모습을 보여줬던 네. 손석구 씨의 모습과 이번에 이 오승훈 이 현지에 파견된 경찰이죠. 이 역할을 지금 연기하고 있는 손석구 씨의 모습 전혀 동일 인물이라고 보여지지 않을 그러니까요. 만큼 그러니까 연기 변신에 능한 배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작품의 이 연출자죠. 이 연출자도 지금 손석구 씨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손연구원이라고 해요. 상당히 많이 현장에서도 늘 연구를 하는 캐릭터에 대해서 작품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그런 배우라는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손석구 씨 하면 뭐 지금 이 드라마가 드라마이니만큼 필리핀을 배경으로 지금 촬영이 된 거잖아요. 네. 필리핀 카지노가 배경이다 보니까 영어 대사가 꽤 나옵니다. 맞아요. 그런데 상당히 자연스러운 영어를 너무 구사하죠. 그러니까 네. 미국에서 유학을 했던 경험이 지금 또 연기에서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는데 영화 연기뿐만 아니라 모든 연기 상당히 자연스러운 연기를 선보이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요즘 가장 눈에 띄는 배우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보게 됐습니다. 네, 정말 계속해서 고공행진하고 있고 손석구 씨만 그 나오면은 그 장면이 미드로 바뀌어 버리더라고요. 아, 그쵸. 그것도 그 특유의 매력인 것 같습니다. 자, 극 중에서 또 다양한 범죄 사건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실제 있었던 사건을 또 모티브로 한 에피소드도 있었다고요. 어떤 부분인가요? 일단 강윤성 감독이 네. 필리핀 이 현지 취재를 했다고 합니다. 카지노 운영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취재를 바탕으로 해서 이 드라마를 기획을 하고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네. 이 작품의 토대가 된 게 그러니까 실화였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드라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네. 이 사탕수수밭 살인 사건이 예. 나오죠. 네. 실제 주인공 차무식이라는 사람 존재는 이게 실존 인물인지 아닌지 알려진 바는 없는데요. 이 지금 사건 같은 경우는 실화를 바탕으로 해서 만든 에피소드인 것으로 지금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극중 다단계로 지명 수배당한 투자자들을 상대로 사기를 치다가 이 필리핀 사탕수수밭에서 권총으로 이들을 살해를 하죠. 이 살인 사건을 저지른 일명 찰리. 그러니까 이 캐릭터 이름은 김경영입니다. 네. 이 인물은 필리핀 마야광으로 불렸던
박광렬을 모티브로 한 캐릭터라는 지금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저희가 이 시간에도 사실 이 마약 소재 관련된 범죄들 이야기를 자주 했는데 네. 그때 한번 박광렬 씨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눴던 적이 있었습니다. 예, 예. 이 박광렬 씨 사건을 좀 재조명해 보면 필리핀으로 도주한 금융사기범을 사탕수수밭에서 살해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을 참고한 게 바로 이 카지노 드라마에서 그대로 녹여낸 장면들인데요. 그러니까 드라마로 다시 돌아가 보면 드라마에서는 차무식이 끈질기게 추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경찰이 신고하는 바람에 찰리가 결국엔 체포되고 맙니다. 네. 그런데 이 현실에서의 박광렬의 모습은 좀 다릅니다. 실제 박광렬이가 경우는 살인 사건을 벌인 이후에 도주를 해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붙잡히게 되는데 이 필리핀에서 살인죄로 투옥을 하다가 또 그곳에서 감옥에서도 탈옥을 하게 됩니다. 와, 대단하네요. 네, 이후에 네. 마약 사업에 뛰어들게 된 거죠. 그랬다가 이 필리핀 현지인의 신고로 검거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지에서 징역 장기 60년, 단기 57년형 선고를 받아서 현재 필리핀 감옥에서 복역 중에 있습니다. 야, 정말 드라마보다 더하네요. 네, 충분히 드라마도 자극적이었는데 네, 실제는 더하다라는 거 알 수 있었고, 자, 필리핀에서 발생한 한국인 살인 사건 때문에 영화 사실 범죄도시 2를 떠올리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범죄도시 2 역시나 이 모티브가 된 실제 살인 사건이 있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실제 살인 사건은 필리핀에서 벌어진 살인 사건이고요. 네. 영화를 보신 분들 뭐 워낙 많으시니까 아시겠지만 2008년 베트남이 영화의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2008년부터 2012년까지 필리핀에서 한인 3인조가 한국인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납치 행각을 벌입니다. 그리고 살인 사건으로까지 이어지는데요. 예. 필리핀 연쇄 납치 살인 사건입니다. 이게 이제 영화가 개봉되면서 주목을 받았던 건데 네. 이 사건이 이제 범죄도시 2의 모티브가 됐다라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해당 사건의 주범 세 사람이었는데 네. 최세용, 김종석, 김성곤이라는 3명의 남성입니다. 이들이 2007년 경기 안양시의 사설 환전소에서 혼자서 일하던 20대 여직원을 죽입니다. 흉기를 살해한 뒤에 1억 8천만 원을 훔쳐서 달아나게 되는데요. 네. 이후에 이들 일당 2008년부터 2012년까지 필리핀에서 한국인 관광객들을 상대로 납치, 금품 갈취, 그리고 살인 사건까지 벌이게 됩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여행 편의를 제공하겠다. 이렇게 관광객들을 유인해서 납치를 하고요. 그리고 국내에 있는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전화를 해서 협박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 가족들에게 돈을 뜯어내는 수법인데요. 경찰 수사 결과를 보면 이 일당이 벌인 사건은 살인 사건만 5건이었고요. 납치 강도 16건, 그리고 피해 금액은 6억 5천만 원이 넘는 규모였습니다. 이들 일당 2012년 필리핀과 태국에서 차례로 검거됐습니다. 네, 이 꼬꼬무에서 제가 봤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보면서도 그 네. 전화 통화 네. 어머님이랑 뼈라도 찾아가라 하면서 네. 그 너무 가슴 아프게 끔찍하죠. 봤던 기억이 있는데 참 악랄하네요, 정말. 자, 그 국내에서 살해 등의 범죄를 저지르고 필리핀으로 도주를 하거나 필리핀 내에서도 범죄를 저지른 우리나라 사람을 필리핀과의 공조를 통해서 검거하는 경우, 제가 뭐 매체를 봐서 그런지 이런 네. 드라마를 통해서 그런지 그런 경우가 꽤 많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사례를 한 2가지 정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 필리핀에서 부인을 살해한 60대 남성을 경찰에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네. 이 A씨, 지난 8월에 거주 중인 필리핀에서 60대 아내 B씨를 살해한 뒤에 안매장한 혐의를 받습니다. B씨의 실종 신고를 받은 경찰은 수사에 착수를 했고요. 필리핀 현지 경찰과 공조를 합니다. 그래서 A씨를 국내로 송환한 뒤에 최근에 인천국제공항에서 긴급 체포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 참 충격적인 직업을 갖고 있었어요. 뭔가요? 왜냐하면 이 A씨의 직업이 대전의 한 교회 목사였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목사님? 네. 목회자로 장기간 필리핀에서 선교 활동을 하던 중에 아내를 살해한 건데 어머. 아내와 다투다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예. 이렇게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사건 말씀을 드리면 충남 태안의 저수지에서 숨진 채 발견된 30대 여성 A씨, 이 살해 용의자가 바로 남편 B씨였는데요. 네. 필리핀에서 이 남편 B씨가 붙잡히게 된 겁니다. 인터폴 공조를 통해서 필리핀에서 검거한 30대 남성 B씨 국내로 송환해서 살인과 사체 유기 등의 혐의로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B씨, 아내 A씨를 살해한 후에 태안의 한 저수지에서
사체를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아내가 당연히 나타나지 않으니까 직장 동료들이 의구심을 가졌을 거 아니에요. 네네. 직장 동료들로부터 실종 신고가 경찰에 접수가 됐고요. 이 경찰이 저수지 안에서 숨져 있는 아내를 발견하게 된 겁니다. 이후 유력 용의자로 남편이 선상에 올랐고요. 경찰은 이 남편이 해외로 도피한 것을 확인하고 인터폴과 함께 추적에 나서게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뭐 필리핀이나 이런 도피한다고 안전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요. 이렇게 바로 잡히니까 죄를 짓고 살면 안 될 것 같아요. 자, 팬데믹 여행 규제가 사라지면서 여행 가는 분들도 많잖아요. 네. 카지노 찾는 분들도 또 그만큼 많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 실정법상 불법의 소지가 좀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합법적으로 찾을 수 있는 카지노. 근데 우리나라뿐만이 아닙니다. 해외 여러 나라 다 통틀어서 합법적으로 찾을 수 있는 카지노는 정선에 있는 땡땡랜드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카지노를 제외한 모든 카지노의 출입행위 그리고 그곳에서의 도박행위 모두 불법으로 간주합니다. 그러니까 정선에 있는 카지노를 제외한 나머지 카지노에는 어디에도 가셔서는 안 된다는 말씀 일단 드리는데요. 예. 사실 한국 언론을 통해서 이 유명인들 해외 어떤 카지노에 방문했다 이런 내용들이 심심치 않게 보도가 됩니다. 뭐 여기에는 공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특히 연예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거론되기도 하는데요. 일단 유명인이기 때문에 시선을 끄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일반인이라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만약에 워싱턴에 사는 친인척 그리고 지인과 함께 이 관련 뭐 미국에 있는 카지노를 찾았다. 그런데 이 카지노를 찾은 나의 모습을 누군가가 사진을 찍어서 이 수사당국에 신고를 했다. 네. 우리의 수사당국에 신고를 했다 하면 조사를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재미삼아 찾았다고 하더라도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석인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이 미국 영주권자라 하더라도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국적은 한국인이에요. 한국이기 때문에 엄밀히 따지면 영주권자의 미국 내에 있는 카지노 방문도 안 됩니다. 불법입니다. 관련 처벌 수위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 불법 도박을 한 용의자, 그러니까 카지노를 이용한 용의자 같은 경우에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요. 상습적일 경우 당연히 처벌 수위는 올라갑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 처벌되는데 물론 일시적인 오락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해서 처벌을 피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문제가 되는 건 이 기준이 상당히 모호합니다. 그러니까 운이 좋으면 처벌 수위를 면할 수도 있지만 처벌을 면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처벌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것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부분인 게 일단 지금 국내에서 허가한 곳은 정선에 있는 그 카지노 한 군데밖에 없는 거잖아요. 자, 게다가 한국인은 또 말씀하신 것처럼 속인주의라는 게 있기 때문에 외국의 카지노든 선상 카지노든 뭘 해도 원칙상으로 일단 불법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또 드라마 카지노 이야기로 돌아와서 스타들도 또 카지노에 대한 시청 인증을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뭐 스타를 비롯한 셀럽들이 지금 카지노2 재미있게 보고 있다. 그리고 응원한다라는 메시지를 SNS에서 올리면서 또 이게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뭐 대표적인 연예인 특급 칭찬이야가 떠올리는 연예인이죠. 김희애 씨. 네, 카지노2에 대해서 시즌2에 대해서 특급 칭찬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한희 씨, 류승룡 씨, 개그우먼 김숙 씨, 그리고 BTS 이 지민 씨 같은 경우도 카지노 재밌게 보고 있다라는 걸 한 패션 매거진 영상 화보를 촬영하는데 이 관련 인터뷰를 하면서 최근에 재미있게 보고 있는 영화 드라마 얘기를 했는데 이때 카지노2를 또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뭐 셀럽들이 언급을 하면 사실 안 보시던 분들도 관심을 갖게 되죠. 맞아요. 뿐만 아니라 지금 세계적으로 굉장히 호평을 받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지금 6, 7, 8회 이렇게 3회가 남아 있거든요. 3회에 대한 반응이 더 뜨겁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그러니까 결말이 너무 궁금해져요. 예측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자, 시즌2 공개 후에 조용히 상승세를 이어나가고 있는 드라마입니다. 카지노. 마지막으로 우리 권상희 평론가님의 관전평을 들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6회를 보면 또 하나의 아주 강력한 빌런이
등장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네. 이 빌런과 아마 차무식 간의 어떤 대결 구도가 이 드라마를 보는데 큰 재미를 주지 않을까 싶고요. 네. 또 당연히 이 차무식과 대척점에 있는 캐릭터가 바로 우리의 구씨죠. 손석구 씨가 연기하고 있는 현재 파견된 경찰 오승훈 캐릭터잖아요. 네. 이 대립 구도 간에서 과연 승자가 누가 될지 이것도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뭐 한 가지 지금 우려가 되는 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뭐 저는 제 우려가 기우가 되기를 바랄 뿐인데 사실 정파리? 이렇게 아니요, 힘이 많이 들어간 드라마잖아요, 사실. 네네네. 이 지금 카지노라는 드라마가. 근데 힘이 많이 들어간 드라마 초반, 중반 볼만해요. 굉장히 재미있다가 끝으로 갈수록 걱정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카지노만 하더라도 워낙 등장인물이 많잖아요. 많았어요. 그래서 한 회를 놓치게 되면 저 사람이 과연 누구지? 연결고리를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네. 다 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등장인물이 많고 여기서 또 이제 살해되는 사람들도 늘어납니다. 예. 중요한 건 등장인물이 많다는 거. 그리고 이게 지금 범죄 액션 드라마잖아요. 네. 장르 특성상 떡밥이 상당히 많이 맞아요. 뿌려지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 떡밥을 회수할 때 이 회수하는 것이 성공적으로 회수가 되려면 시청자들에게 설득력 있는 회수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 역시 과연 설득력 있게 회수가 될지 뿌려지고 말지 관전 포인트인데 뭐 저의 이런 걱정이 기우이기를 바라봅니다.